출발 새 아침. 여교사가 4개월 동안 자신의 15세 제자와 함께 여러 차례 부적절한 성관계를 가져왔지만 강제성이 없었다는 이유로 처벌조차 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13세 미만 아동과 성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처벌되는 미성년자 의지의 강간죄와는 달리 13세가 넘는 아동의 경우에는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성관계 시 동의가 법적인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인 학생들은 신뢰하던 선생님으로부터 성적인 제안을 받을 경우 이를 거절하기가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성관계가 자기 자신의 자율적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착각할 가능성이 농후하기에 이들의 하자 있는 동의를 성인의 동의처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신체적 성숙과 정신적 성숙이 일치하지 않는 미성년자들의 하자 있는 의사결정을 빌미로 이를 악용하는 나쁜 어른들에게 면죄부가 주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네, 그날의 이슈가 되는 주요 소식을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으로 풀어드리는 뉴스봇 시간입니다.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조국 법무부 장관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구속 필요성과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 어제 그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이렇게 판정을 내리셨고 구속영장 발부했습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허위공시, 그리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입니다. 네. 오촌 조카도 주범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이 조 장관 오촌 조카의 부인 이모 씨에게 5억 원을 빌려줬고 그 5억 원 가운데 2억 5천 정도가 이 코링크 설립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촌 조카도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하고요. 정 교수가 차명으로 코링크를 만약에 이 설립한 것으로 드러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 거기에 더해서 이 조국 장관도 주식 투자를 금지한 공직윤리법 위반 이제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또 조 장관 딸도 전격 소환했습니다. 고려대 입시 때 고교 시절 제1저자로 이름을 올린 그 단국대 의학 논문을 제출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고 당시 입시 전형에 참여한 고려대 교수도 어제 소환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 장관의 부인은 나중에 빌려준 돈은 처음에 신고를 했었고 또 나중에 돌려받기도 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얼마나 관여를 했고 실질적으로 이 운영과 관련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좀 밝혀지는 것이 필요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 소식도 있습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삭발을 했고 국회가 파행이다. 이건 어떤 소식인지요? 네, 어제 그 황 대표가 청와대 분수 앞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파면과 문재인 정권의 헌정유린 중단을 촉구하면서 삭발을 한 거죠. 제1야당 대표가 이 삭발한 거 사실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강기정 정무수석을 보내서 염려와 걱정의 뜻을 전하면서 만류를 했는데 그대로 강행했고요. 이런 속에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어제 오전에도 만나고 오후에도 만나고 이 정기국회 일정 논의를 하긴 했는데 조국 장관 참석 여부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인 끝에 오늘부터인 교섭단체 대표 연설 일정을 무기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꼭 잘한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수 야당 입장에서는 오히려 네. 이런 거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이게 하는데 말이죠. 일도 안 하고 추석 때 보너스만 400만 원이 넘게 가져갔다. 이것 때문에 사실 국민들이 조금 뿔이 나 있는데 또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안 하고 이런 걸 빌미로 자꾸 연기하고 이러면은 국민들이 속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것도 그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장을 많이 펼쳐서 자꾸 지금 조 장관에 대해서 질책도 하고
그럴 기회를 스스로 자꾸 이렇게 놓치는 게 아닙니다. 한꺼번에 집중 공격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죠. 네. 네, 세 번째 소식이네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언쟁을 벌인 사실이 있었다? 어머,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네, 어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에서 이제 강 장관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계기에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지 않느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네. 당시 김 차장이 순방 관련 문건을 문제를 삼아서 외교부 직원을 강하게 질책을 한 모양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강 장관이 우리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라고 항의를 했고 그 이후에 두 사람이 영어로 한참 설전을 벌였다고 합니다. 왜 영어로 설전을 벌였을까요? 그죠? 영어가 훨씬 편한가 봐요. 두 사람 다 영어가 훨씬 더 편하다는 얘기인데 글쎄 이것도 조금 불편하게 좀 들립니다. But 근본적인 문제는 좀 따로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외교안보 정책을 사실상 주도하면서 나타나는 외교부 패싱, 강경화 패싱 현상 아니냐. 사실은 이건 굉장히 그동안 논란이 좀 많긴 했어요. 강 장관의 역량에 대한 뭐 청와대 측의 불신 이런 것도 적지 않게 작용한 것이 있긴 한데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지금 이럴 때냐 뭐 이런 이제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거고요. 이 외교안보 라인 교체하라는 요구 굉장히 많지 않았습니까? 지난해부터 계속 나왔는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뭐 끝내 지금 외면하시는 거 이것도 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일단 뭐 영어로 싸운 거는 직원들 보기 민망해서 그랬을 가능성도 좀 있지 근데 않을까. 외교부 직원들 다 영어 잘하잖아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게 만약에 뭐 외교부하고 지금 이 국가안보 쪽의 문제라면은 그냥 단순히 외교부 라인만 교체하는 거 이게 또 타당한 겁니까? 이 부분도 조금 외교안보 라인 교체라고 하면 네. 국가안보실과 네. 외교부를 통틀어서 얘기하는 같이 거죠. 다 경질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뭐 좀 교체를 해야 되지 않냐는 지적이 계속 나왔었죠. 그래요. 네. 자, 어쨌든 뭐 대통령이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행을 거절했다는 건 무슨가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보냈고 평양에 초청했다. 이런 설이 지금 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기자들이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질문을 했더니 그에 대한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어느 시점엔가는 더 나중에 어느 시점에는 그럴 거다. 그 역시 미국에 오고 싶어 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장은 아닌데 뭐 그럴 수도 있다라는 얘기 같고 트럼프 대통령이 마지막에 덧붙인 얘기로 봐서는 오히려 워싱턴 DC로 좀 불러오고 싶다. 이런 거 같기도 해요. 네. 사실은 뭐 대선 일정을 고려를 하면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게 훨씬 더 판을 벌리기에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에게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자꾸 대화하자 그러더니 또 평양 오라 그러니까는 또 딴 얘기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여간에 남의 나라 외교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대립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예정되었던 교섭단체 대표 연설도 무산이 됐고요. 결국 9월 정기국회 일정 전체가 어렵게 됐는데요. 여야들이 계속 이대로 놔둬도 되는 것인지 정치 9단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치 9단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아유, 목소리가 좋으신가 보니까 추석 때 조금 잘 쉬셨나 봐요. 추석 때 이제 개통된 목포 해상 케이블카 타고 놀았습니다. 해상 케이블카가 거기에 개통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유달산에서 고화도 왕복하는 전국 최장 3.2km. 3.1km요? 네, 목포 시내와 바다가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지역구 의원으로서 뿌듯하시겠어요? 태워드릴게. 네. 자, 그건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제 또 여야 3당 교섭 하지 오늘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이제 정기국회 일정을 두고 계속 왔다 갔다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결국 결렬이 됐고요. 조국 장관이 국회 본회의를 출석하냐 마냐 가지고 계속 싸운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글쎄요, 언제까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은 대한민국 국회를 버려야 되는지
우선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네. 작년 봄부터 여름까지 국회를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정기국회는 참으로 중차대하거든요. 그렇게 중요한 민생, 경제, 청년 실업, 대북 문제, 4강 외교 등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꼬여 있습니까? 네. 또 예산 국회입니다. 그런데 처음 출발부터 오늘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대정부 질문이 이제 실종되고 앞으로도 어떻게 되려는지 아무런 일정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국회이기 때문에 다 버리고 국회만은 정상화하자. 이 국민들이 국회 없애라고 촛불 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0014 쓰시는 분께서요. 정치구단 박 의원님 잘 이끌어주세요. 이런 응원의 문자를 보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2818 쓰시는 분께서 황 대표 삭발이 여권에게 꽤나 신경 쓰이나 봅니다. 모두 나와 비난하는 걸 보니 이런 문자를 보내셨는데 말이 나온 김에 황 대표 삭발 얘기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야 간의 조국 장관에 대해서 계속 대립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어제는 황교안 대표가 삭발을 했습니다. 이게 이현주 무소속 의원 삭발 이후에 세 번째이기도 하고 야당 대표는 처음이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는 사실 삭발에 대해서 좀 반대 의견 아니십니까? 저는 어제 삭발하시기 전에 네. 그 충정은 이해하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삭발을 하는 것은 좀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네. 삭발은 일반적으로 20세기 구정치죠. 오늘날 5G 시대. 국민은 21세기에 살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정치권이 옛날 정치를 답습하느냐. 그런 의미에서도 그러하지만은 네. 사실 야당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투쟁 장소가 국회입니다. 네.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처음 대표 취임했을 때 상당한 국민적 기대와 지지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최근에는 지지도 하락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황교안 대표에게 새 정치를 국민들은 바랐는데 완전히 구정치인보다도 더 뺨치는 그런 구정치 때문에 그런 게 나오지 않느냐. 네네. 그래서 과거처럼 장애투쟁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정기국회만은 국회에서 따질 것 따지고 반대할 것 반대하고 협력할 것 협력하자 했는데 참 어떻게 됐든 삭발을 강행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의원님께서 국회의원이 하지 말아야 될 3대 쇼가 의원직 사퇴, 삭발, 단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현주 무소속 의원의 삭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하셨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또 황교안 대표까지 이렇게 나섰습니다. 황 대표가 굳이 삭발이라고 하는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3대 쇼 21세기 정치인이 하지 말아야 할 쇼는 우리 노영희 변호사 페이스북 글을 보고 거기다 댓글 달았다가 네네. 유명이시니까 뭐든지 그냥 다 기사가 되네요. 네. 그걸 공개를 해가지고 예. 제가 좀 곤혹스러웠는데요. 아, 그래요? 곤혹스럽지는 않고 네. 이제 국민들이 알려져가지고 모든 언론에 상당히 공감되니까 그렇게 보도가 됐지 않겠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지만 이번에는 평의원들은 그 삭발의 경우가 많이 있었지만은 제1야당 대표가 삭발한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처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120여 석의 제1야당 대표가 그러한 조국 장관 파면을 요구하면서 삭발을 하는 것은 그 전국의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에서 해나가자라는 제안을 했는데 어떻게 됐든 그 총정은 이해하지만 바른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황 대표가 삭발하시니까 사람들이 나경원 의원도 삭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의원도 삭발할까요? 그런 것은 없애야 되겠죠. 네. 자꾸 삭발이 해가지고 그렇던 의사표시인데요. 네.
황교안 대표 한 분으로 족하다. 네. 그러한 일은 이제 정치권에서 하지 말자. 그렇게 거듭 제안합니다. 네, 즉답은 피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다른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당 법사위원들이 법무부 김호수 차관을 초치해서 현안 질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또 반대를 해서 결국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8일이나 19일 중에 하루 날짜를 정해서 다시 부르기로 했다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때 야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조국 장관을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차관을 부른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임명한 조국 장관에게 어떠한 불만이 있고 또 그 절차상 하자가 있었다고 지적하는 것은 옳지만은 네.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좀 곤란한 것 아닌가. 네. 그래서 만약에 한국당에서 법사위 소집 요구를 한다고 하면은 저도 법사위원입니다. 그렇죠. 장관을 조치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질문하는 것이 옳지. 차관이 무슨 말씀을 했다고 해서 차관만 불러드리면은 뭐 합의되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군요. 그 과거에 그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장관이 어쨌든 뭐 반대를 무릅쓰고라도 장관이 임명된 후에 이렇게까지 뭐 삭발이든 뭐든지 하면서 계속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저는 그런 사례는 물론 잠시 거부하는 그런 네네, 경우가 그렇죠. 있었지만은 네. 초유의 일이라 처음 일이라고 보는데요. 네. 어떻게 됐든 조국 장관 임명 때부터 지금까지 뭐 거의 2달을 네. 우리 조국이 좀 조국 세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처음부터 딱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던 게 검찰에 고발을 하고 검찰이 청문회 전부터 수사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수사를 맡기자. 그 결과를 보는 것이 좋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경우에는 장관 후보자들도 FBI에서 수사를 하면은 FBI 수사가 끝날 때까지 네. 청문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을 보더라도 지금 검찰에서 활발하게 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봐야지 그걸 뭐 보지도 않고 장관을 거부하느니 뭐 완전히 범죄인 취급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야당이 이렇게까지 나오는 거는 무슨 이유일까요? 이게 혹시라도 요즘 얘기가 되고 있는 뭐 대선 후보로서의 그런 걸 미리 좀 잡겠다 이런 것도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차지하는 여권 내의 그러한 내년 총선이나 대권 후보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 조국 장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제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결국 구속이 되고요. 그리고 코링크피 설립 자금이 모두 정경심 교수, 조국 장관의 처이죠. 정경심 교수의 돈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됐다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은 점점 더 좀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뭐 지금 현재 코링크피 그러한 돈이나 조카의 구속은 사실이지만은 뭐 어제 딸도 피고발인 신분의 조사를 받았다. 뭐 정경심 교수가 그 투자회사 직원에게 텔레그램을 보냈다. 이러한 것들이 간헐적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네. 그 진실은 저희들은 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만은 지금 현재까지 보더라도 조국 장관 자신과 어떤 연결이 되는 것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그 불안한 미래다. 네. 이게 어떻게 퍼질지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네. 지금 검찰은 수사를 해나가니까 어떤 방향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분들은 또 피의사실 공표 때문에 아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있고 언론에 간헐적으로 이렇게 보도되는 내용을 가지고 책임 있는
얘기를 하는 거 입장이 못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조국 장관의 미래가 좀 불안하게 보여진다 이런 얘기 하셨는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본인하고는 네. 관계가 없다고 하지만은 네네. 가족들 부인, 오촌 조카, 동생, 처남, 딸 이런 분들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조사 대상이 된다고 하니까 네네. 혹시라도 네. 그러한 불행한 관련이 나온다고 하면은 참 문제가 많을 것이다. 이런 그 불안한 미래를 저는 얘기를 했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 그 정당 지지율에서 무당층이 증가한 것을 두고 한국당으로 결국 흡수될 것이다라고 나경원 대표가 말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나경원 의원의 해석이 맞습니까? 그러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양당의 정치 행태를 보거나 조국 사태를 보고 무당층이 많이 나오는 것은 오히려 국민들은 양당의 이러한 폐해 모습을 보고 제3지대 정당의 출연을 요구하고 있다.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네, 이제 외교통이신 우리 또 의원님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리고 끊겠습니다. 그 외교와 대북 관련 이슈 관련해서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유엔에서 한미 정상회담도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남북미 대화도 재개될 수 있을지, 특히 트럼프가 평양 초청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으로 초청한다고 했지만은 저는 맨 처음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고 하는 것은 그 수용이 좀 어려울 겁니다. 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어디 외국을 방문하면은 엄청난 전보 비행기가 5대, 6대가 뜨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네. 그 많은 여러 가지 인원 이런 것들을 과연 북한에서 수용할 시설이 돼 있는가 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또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방문을 초청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지금 현재 북한은 미국까지 갈 비행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유엔 총회 연설 같은 경우에는 유엔 사무총장 전용기를 보내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지만은 여러 가지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저는 지금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한다 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유엔 총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남북미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지만 그건 역시 유엔 총회는 아직까지 김정은 위원장이 간다는 그런 발표가 없기 때문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성공적인 한미 관계 정립과 방위비 문제나 남북 문제가 한미 문제가 잘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한정치연대 박지원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제1야당 대표가 청와대 앞에서 삭발을 했죠. 이번 주부터 정기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이런 시기로라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이인영 원내대표가 국회 시간이 민생을 위한 국민의 시간이 돼야 된다라고 했지만 과연 그럴 수 있을지 답답하죠. 이 답답한 전국 귀엽게 한번 풀어볼 수 있기 없기 지금 정치 귀요미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늘 저의 전의를 절반쯤 이렇게 반감시켜 주시는 오프닝 감사드립니다. 아니, 지난번에 뵀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좋아지셨어요. 추석 때 조금 쉬셨나 봐요. 네, 잠도 편히 자고요.
보고 싶었던 드라마도 보고 오. 예, 짧게나마 휴식을 취했습니다. 네. 드라마 정주행 아주 좋은 휴식 방법이죠. 네. 오늘부터 사실은 우리 이인영 원내대표님의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했어야 되는 그렇죠. 일정인데요. 첫날부터 불발됐습니다. 뭐 뉴스에는 일정이 합의가 불발됐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당초에 합의했던 일정인데 형식적 절차가 그 국무위원 출석시키는 때문에. 건데 네. 통상 이거는 굉장히 형식적인 절차였어요. 특히 국무위원 출석 요구서를 각 교섭단체 당이 돌아가면서 내는데 이번이 또 하필 자유한국당이 내는 차례였다고 합니다. 네. 내지 않는 그렇군요. 방식으로 이제 무산된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장관의 예. 출석을 야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무산이 된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뭐 사실상 무산이 아니라 오늘 일정을 그냥 진행하면 진행이 되는 의사 일정이 합의된 일정인데 네네. 네. 국무위원이 없는 상태에서 원내 교섭단체 연설을 한다. 이런 상황 자체가 사실 뭐 야당의 그런 이제 동의하지 그런 협조가 없음으로 인해서 생긴 사태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가 이번 주 국회 일정을 일단 보이콧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여당 입장에서는 다음 대응수가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상 국회의 본회의장, 그 다음에 뭐 대정부 질문,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의 국감은요, 네. 야당 놀이터입니다. 야당의 꼽회예요. 그래요? 국회를 박차고 나가서 후회하고 돌아왔던 자유한국당 아닙니까? 특히 마지막 국감 정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부를 위한 자유한국당의 노력에 국민이 박수를 칠 수 있는 시간인데 저는 끝까지 보이콧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좀 납득이 안 되는 게 그럼 교섭단체 연설 때는 조국 장관을 인정하지 않다가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은 들어오게 해주겠다? 이건 뭔 것 같아요. 이게 전략적인 거죠. 황교안 대표님 어제 그래도 삭발까지 하시는데 오늘 바로 조국 장관을 인정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소위 명분이 아닌 본인 당의 어떤 투쟁의 일정과 관련된 보이콧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뭐 권하고 싶진 않지만 만약에 정말 장관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은 일관성은 있어야죠. 근데 이번 주는 안 되고 다음 주에 대정부 질문할 때는 인정할게 이런 속내가 행간에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 지지자들을 위한 보이콧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는 건데요. 어제 황 대표 삭발한 장 혹시 보셨죠? 네네.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뉴스에서 속보로 전해주시는데 네. 이게 참 뭐 코미디 같기도 하고 저는 좀 난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변인 논평까지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논평 준비를 안 하고 있었는데 네네. 언론사에서 요청을 하셔서 논평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삭발투쟁 등의 장애투쟁을 하신 거는 지난주부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당 대표가 느닷없이 삭발을 했다고 해서 이게 또 다른 뉴스거리가 돼야 되나 싶어서 국회에 돌아와서 함께 마지막 정기국회를 장식하자 이제 마무리하자라는 취지의 논평으로 가름하려고 했더니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 대표님이 처음 했었어야지 왜 세 번째 하냐 뭐 이런 얘기도 하셨다는데 네네. 저는 뭐 그런 걸 다 떠나서 어쨌든 정기국회 첫 일정이 잡혀있는 오늘 그걸 어제 느닷없이 연락 와서 불발시키고 네. 대표가 삭발을 한 현장에 대해서 국민이 얼마만큼 동의를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황 대표가 또 얘기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를 덮기 위해서 조국 법무장관을 세운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여당에서는. 참 코멘트하기도 난감한데요. 이게 투쟁의 전략을 짤 때는요. 네. 많은 다중들이 이끌려 올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수위의 단어들을 쓰면서 또 공감대를 높여가면서 점차 이렇게 상승을 해야 되는데 자유한국당이 쓰는 극단적 단어들을 보면 국민 정서가 못 따라오는 다수의 국민 정서가 못 따라오는 단어들을 너무 성급함에 씀으로써 되려 정말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비판할 지점이 있겠죠. 그런 지점에 대한 공감대도 잃어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처음부터 뭐 독재라는 얘기 언급하시고 지금도 보면 권력형 게이트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역사적으로 헌정사에서 우리가 확인했었던 그런 권력형 게이트에 버금갈 수 있는 어떤 범죄가 이제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조금 말이 성급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황 대표가 얘기하는 건 결국 조국 법무장관을 내세워서 문재인 정권이 뭔가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덮기 위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게이트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아세요?
제가 몰라서 지금 잘 방금 모르세요? 그렇게 드린 말씀이고요. 네. 어떤 단어든 간에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최선의 수준에서 국민에게 공감도를 줄 수 있는 투쟁 정서를 형성하면은 국민의 지지를 받는 야당의 대여 투쟁이 될 수 있는데 뭐 이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추석 민심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네. 각 뭐 의원들이 지역에서 듣는 입장들 또 자기 나름대로의 프리즘을 통해서 또 편집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걸 떠나서 그래도 일 좀 해달라는 거고 20대 국회의 마지막 네. 정기국회입니다. 법안 처리율도 낮고 이렇게 보면은 뭐 국회 보이콧 시간으로 따지면은 어느 국회보다 이제 최다 국회 파업 상태를 만들어냈던 20대 국회인데요. 저는 성적표를 받기 전에 우리 20대 국회의원들이 노력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을 자유한국당이 그것도 야당의 꽃판이 될 수 있는 국회 공간을 놓치지 않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 막 상대편 당을 너무 생각해 주시는 듯한 발언입니다. 예, 저라면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 네네. 하지만 이제 한 축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어떤 단기 전략으로서 이런 투쟁의 방식을 선택하시는 것 같긴 해요. 같긴 한데 저는 좀 큰 텀에서 바라보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게 아니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져야 자유한국당이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같이 이기면서 결과적으로 국민의 지지를 자유한국당이 받아가는 방법도 있는데 왜 이렇게 살을 깎아먹는 방식일까 하는 아쉬움이 진짜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야당에서는 그리고 조국 장관을 이제 비판하다가 이제 그 비판의 화살이 문 대통령 퇴진으로까지 연결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진태 의원, 오세훈 전 시장 등이 관련 발언을 계속 내놓고 있는데요. 여당은 이런 식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것 역시도 코멘트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비하기 심한 말이라서 저는 우리한테 닥쳐있는 일단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은 의무는 다 하고 그다음에 뭐 나머지 룸에서 정치적 행위를 하든 하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해요. 정기국회 일정 사실은 오늘부터인데 시작하지 못해서 저 역시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뭐라고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얘기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피의 사실 공표 방지를 위한 공보 준칙을 개정하겠다 이 말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나오느냐? 그 전에 피의 사실 공표에서 서로 간에 좀 여야가 다 덕을 본 부분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이게 과연 지켜질 것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오비일하게 될 수도 있다. 특히 조국 장관 부인의 위한 걸 수도 있다. 내지는 뭐 김성태 의원을 위한 걸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계속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피의사실 공표에 모두가 덕을 봤다가 아니라 다시 보면 피의사실 공표에 피의자이지 않았던 적이 없겠죠. 물론 이제 지금 언론에서 오비 일학이라는 말이 거의 붙어서 네네.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렇게 따지자면은 지금 현재는 검찰 개혁에 대해서 언급하는 자체가 불순한 의도라고 오비 일학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서 지금 정부의 안이라고 해서 언론에 인용되고 있는 안들이 사실상 박상기 법무장관이 지난 5월부터 TF팀을 꾸려가지고 만들어 와서 지난 예결위 회의장에서 완성된 본이 있다라고 해서 그 언론과 우리 의원들에게 배포가 된 그 안들이거든요. 네. 다시 이야기하자면 언론이 인용하고 있는 이 안들조차도 이미 완성된 조국 법무부 장관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되어 오던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지난 5월부터 인력과 자원을 투입해서 노력해왔던 법무부가 이거는 오비일학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드랍하자, 접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자 하는 게 되려 이것은 장관의 업무 추진에 대한 본래적 자기의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는 것이 되고 저는 그게 직무유기라는 생각입니다. 다만 네네. 그런 오해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군요. 어제 우리 방송에 그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 판사 출신이신데 네. 주호영 의원이 나오셔가지고 피의 사실 공표를 원칙적으로 수사하는 기간 동안 일제 발표 못하게 하면 묻히는 사건이 꽤 많을 거다. 이런 얘기도 사실 했거든요. 어떻습니까? 변호사 출신으로서. 예, 그 현재 형법 126조에는 피의사실 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법에 있는 거예요. 법의 해석으로 피의사실 공표죄에서 죄를 대지 않도록 할 수 있게 위해서는 또 법에 있어야 돼요. 다시 이야기해서 지금 언론에서 논의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법 외적인 얘기, 실정법 외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제도 개선적 차원에서 그럼 실정법을 어느 정도 효력까지 인정할 것인가라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계속 표현의 자유라든지 국민의 알 권리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사실 지금의 행태를 보면은 검찰 출입 기자들에 의해서 검찰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해서 검찰발로
보도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 기사 같은 거 작성할 때 보면요. 이제 언론 방송사 같은 경우 카메라 프레임 또는 기사의 순서, 구성 배려에 따라서도 어떤 시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시쳇말로 검찰이 뿌리는 자료의 순서대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우선해서 노출시키냐에 따라서 검찰이 여론을 주도하게 되는 형국입니다. 저는 네. 우리 훌륭하신 기자님들이 취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차라리 뭐 공식 브리핑을 어느 선에서 할 것인지 등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다만 김성태 의원 때하고는 좀 여당 입장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피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원론적 입장은 같습니다. 똑같아요. 물론 네. 그렇게 해서 공표된 입장을 통해서 확인된 네. 내용들, 네. 예, 확인된 내용들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논평이나 입장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피사실 공표죄, 피사실 공표 행위에 처벌되지 않는 이런 남용 사태에 대해서는 입장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과 함께 답답한 전국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 출발새 아침 정치 귀요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주제를 좀 바꿔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진짜 북한이 밀당의 천재가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옵니다. 갑자기 평양에서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하자 이런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이 22일 날 유엔 총회에 참석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다 그러고요. 물론 트럼프가 워싱턴으로 와라 이렇게 해서 조금 아직 뭐 정리는 안 됐습니다만은 국회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네. 그렇죠? 우리 이재동 의원께서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이신데 위원으로서 네. 이번에 평화 분위기가 조성이 돼서 개성공단도 재개도 될 수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도 되고 한미 정상회담도 되고 다 될 것이다. 어떻습니까? 가능할까요? 저 위원은 아니고요. 이것도 연장이 안 돼서 자유한국당이 아니고. 동의를 안 해줘서 네. 6개월로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셨어요? 너무 안타까운데 그런 특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찌되었건 간에 이제 남북 문제의 주도권은 대한민국과 우리 북한이 가져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정세와 맞물려서 돌아가는 측면이 있고요. 네네. 미국의 대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감안을 한다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부족하나마 일말의 목적을 달성해야 될 이유가 미국 측에도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꺼번에 다 해결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 잘 알고 있고요. 정상 간의 만남은 만남 자체로 유의미할 때도 있고 그것이 진일보된 후속적인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낼 경우도 있거든요. 어찌되었건 간에 지금은 무르익은 또 하나의 과실을 따내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는 생각입니다. 강경 매파 볼턴도 경질이 됐고요. 네, 대단한 시그널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뭔가 희망이 보이기도 하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북한이 계속 또 엇박자를 내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 좀 난처할 수도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쉽지는 않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야당도 역시 같은 목소리로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8시 뉴스 들으시고요. 10분에 돌아오겠습니다.